자, 우리 개발행 허가 191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개발행 허가에 관한 내용이고요. 여기 관련해서 개발인서라고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 있죠? 그 두 개를 정리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개발 행위는 자, 매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개발하는 것은 뭐 건축 등을 짓고 막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요. 자, 이런 개발 행위는 원래는 허용하는 게 기본이죠. 우리가 땅을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개발하려고 땅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개발한다는 것은 뭐 건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행위는 허용이 되지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개발행 허가는 자,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개발행위는 허용이다, 금지다. 금지, 하지 말란 이야기죠.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허가를 요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하려면 허가 받아서 해라. 바로 그 이야기가 개발행위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발행위는 어떤 개발행위라고 이야기했죠? 이 개발은 어떤 행위니까 금지다. 자, 한마디로 계획에 의한 거다, 계획에 의하지 않는 거다. 우리 국계법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계획 테마가 아니고 이용 테마라고. 이런 계획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다. 한마디로 뭐죠? 난개발이야. 난개발이 계획에 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허용한다, 금지다. 금지. 하려면 허가받아라.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계획에 의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 우리 시험용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 개발행위는 도시군 계획사업이다, 계획사업이 아닌 거다. 아닌 거. 자, 우리 계획에 의한 건 도시군 계획사업이죠? 그죠? 자, 도시군 계획사업은 여러분 세 가지 있었잖아요. 자, 세 가지 뭐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그게 아닌 거야, 아닌 거. 그죠? 쉽게 말해서 우리 시설사업이나 개발, 정비사업은 난개발이 아니죠. 계획에 따른 거니까. 근데 계획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라는 이야기죠. 이 개발행위는 기본적으로 금지.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 허가권자는 누구죠? 특강, 특특, 시장, 군수. 그래서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요 테마는 우리 시험에서 한 개 아니면 두 문제가 나올 건데요. 자, 가장 기본이 허가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 해가지고 여러분 교재 192페이지 나오죠? 허가 대상이. 자, 일반적으로 이 계획사업이 아닌 개발행위인데 자, 그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위 자체가 자, 우리 국계법에서는 6개 나오죠? 6개. 자, 뭐 나오죠? 건, 공, 토, 물. 그래서 6개 행위가 나옵니다. 자, 이 행위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아닐 때 알겠죠? 금지. 하려면 허가받아라.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게 되면, 자, 건이 뭐죠? 건축물을 뭐 하는 거? 건축하는 겁니다. 자,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신화군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계획에 의하지 않고 건축물 건축하는 것은 허가받아서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은 여기 건축물에는 가설 건축물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가설 건축물. 그걸 다 들어가. 건축물도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우리 국계법에서는 건축만 나와 있죠? 건축이. 대선 용도 변경은 우리 개발법에도 나오죠? 개발법이. 자, 여러분, 우리 개발행 허가라고 하는 것은 국계법에 나오고 또 도계법, 도정법이 세 군데 나와요. 우리 도계법에서는 여러분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개발구역 안에서는 개발행위 금지라겠죠? 허가받아서 해라. 그래서 또 건공토토토 물주기 나와요. 알겠죠? 또 정비도 마찬가지.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정비구역 안에서는 개발행위 금지예요. 하려면 허가받아라. 똑같이 건공, 토토토, 물, 주 그렇게 나와요. 자, 어쨌든 건축법, 건축 문제는 국계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일단 금지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공은 뭐예요? 공작물 설치. 자, 이것도 허가받아서 하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토토토는 여러분 순서는 상관없는데 자, 뭐 보면 여기 토지 형질 변경인가요? 자, 형질 변경도 기본적으로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럼 형질 변경은 그 종류 나와 있죠?
자, 우리 형질 변경은 뭘 말한다고 나왔어요? 절토. 자, 절토는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말 바꿨죠? 그거 써졌네. 땅깎기. 땅깎기. 자, 성토는 뭐예요? 흙쌓기. 그죠? 자, 정지는 땅 고르기. 고르기 팽팽하게 만든다겠죠? 팽팽하게 만드는 걸 정지. 자, 또 포장은 아시죠? 아스팔트 포장. 포장이. 자, 그리고 매립. 자, 이런 걸 전부 다 뭐라 한다고? 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절토, 성토는 아시잖아요. 절토는 땅 깎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땅이 있으면 이렇게 땅을 파면 뭐죠? 절토. 알겠죠? 땅 깎으니까 절토. 흙을 쌓아놓으면 성토. 그죠? 그래서 절토 그리고 성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울려서 땅을 평평하게 만든 뭐라고요? 정지기. 땅 고르기. 이제 포장 매립은 아실 것이고, 이게 전부 다 형질 변경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하려면 뭘 받으라? 허가 받으라. 뭐 그런 이야기죠. 자, 또 토는 뭐죠? 토석 채치. 개념도 보는 거예요. 자, 토석 채치. 흙하고 돌을 채취하는 것. 알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금지. 하려면 허가 받으라. 또 이 토는 뭐죠? 토지 분할. 토지 쪼개는 거. 알겠죠? 역시 허가받아라. 자, 이 물이 뭐죠? 물건 쌓아놓는 거. 물건 적치란 말 쓰죠? 간간히 보면 한문 표현이에요. 적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알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지사항이고 하려면 허가받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조건을 하나씩 따져볼 겁니다. 자, 조건 중에서, 자, 여러분들 요것은 자세하게 다 공부하기 어려운 것이 경미한 내용까지 하려면 다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심으로 정리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형질 변경이잖아요. 자, 형질 변경 하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토지 형질 변경을 한다. 형질 변경한다는 말을 아까 했죠? 절토하든지 성토하든지 등등 형질 변경 행위를 합니다. 형질 변경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돼. 알겠죠? 대신 이제 여기서 하나씩 들어가요. 형질 변경이 경작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이죠? 자, 경작하기 위한다는 것은 여러분, 논에서 농사 짓거나 그럴 때는, 자, 우리 고랑 파야 돼, 안 파야 돼? 파죠.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 이것은 경작 목적으로 하는 것은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딱 보세요. 그래서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은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봐두시면 되고요. 자, 조금 더 들어가면, 자,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자, 경작 목적 형질 변경을 했는데, 지목이 바뀌어. 이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겠어요? 경작 목적으로 형질 변경을 했는데, 지목이 바뀔 정도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 이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됩니다.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이라도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 허가를 받아라. 그런 이야기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지목이 바뀌는 건 맞는데, 지목이 바뀌는 것이 전답 사이의 변경이다. 자, 전답 사이 변경을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전답, 뭐, 논이나 밭으로 바뀌는 걸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놈이기 때문에 이때는 허가를 받아라, 받지 말아라. 안 받아도 된다. 네 가지. 자, 물론 이제 핵심은 경작 목적 형질 변경은 허가 요하자는 게 가장 중심이고, 자, 문제에 따라서는 좀 더 나올 수도 있거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질 변경은, 일반적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물론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항상 전제를 놓치면 안 돼.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진행되는 허가 받을 필요 없어. 됐나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은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네, 경작 목적이라도 지목이 바뀔 정도 돼버리면 허가를 받아라. 지목이 바뀌는 것이 전답 사이 바뀌는 것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됐어요? 이 순서로 딱 외우시면 돼. 알겠죠? 자, 다시 봅니다. 형질 변경은 기본적으로 허가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허가 받아라. 대신 경작 목적일 때는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이라도 지목이 변경될 정도면 허가 받으라는 이야기야. 지목이 바뀔 정도면
허가를 받아라. 근데 지목이 바뀌는 게 전답사에 바뀌는 것은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됐나요? 이 순대로 쭉쭉쭉 빼시면 돼. 자, 형질 변경은 이거 하나 정돈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토석 채취입니다. 자, 토석 채취는 일반적으로 허가가 도를 채취한다고 나오는데요. 자, 여기는 하나 단서가 붙는 게 뭐냐면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제외.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절토를 한다는 이야기죠. 절토 형질 변경이잖아요. 형질 변경 하려면 이건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절토는 허가 받아야 되겠죠? 형질 변경이니까. 이 절토하게 되면 토속 채취는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지. 땅을 팠으니까 토속 채취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별도로 토속 채취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바로 그런 이야기요. 그래서 토속 채취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 형질 변경 허가 받으면 끝난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토속 채취는 형질 변경 목적할 때 허가 요하지 않는다는 그 표현은 별도로 토속 채취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 토지 분할 행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죠. 자, 토지 분할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돼. 하지만 토지 분할 행위라 하더라도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게 5가지가 나오거든요. 요놈도 싫든 좋든 암기 좀 하세요. 그래서 토지 분할 행위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게 5가지가 우리 시행령에 나옵니다. 자, 기본서 가지신 분들은 한 장 더 넘기면 뒤에 나올 거예요. 195페이지 보면 나오고 뭐 요약집에 다 정리되어 있어. 요약집은 그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195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 토지 분할 행위인데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게 보이잖아요. 5가지 나옵니다. 195페이지 오른쪽에 나오잖아. 오른쪽에. 자, 5가지인데 뭐 순서이고 또 전부 다 그 글씨 그대로 다 외우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특징 단어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단어로 외우시면 돼.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사도 기억하시면 돼. 자, 여러분 사도가 뭐죠? 개인 도로. 그죠? 우리 도로도 국도도 있고 국도는 국가도로, 공도는 지자체도로, 사도는 개인도로. 뭐 사도를 개설하려면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개설 허가 받은 부분을 분할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허가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사도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공용이나 공공용이란 말 나온가요? 대표선서 하나 쓰시면 돼. 공공용. 공용이든 공공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공공용 시설 부지로 제공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 거예요. 공공용 시설로 제공하려고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봐두시고. 자, 또 세 번째는 뭐 행정재산이 나오거나 또는 일반재산 이거 나오면 돼. 자, 행정재산 중에 용도 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거나 또 일반재산을 분할한다면 나오죠. 행정이나 일반재산 나오면 돼요. 그러면 허가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자, 도시공계획 시설로서 지정되면 고시가 됐다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도시공계획 시설 또는 지정되면 고시 뭐 아무나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돼. 도시공계획 시설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5번째는 여러분 바로 뭐죠?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 나오죠. 자, 이거 하나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분할 제한 면적 우리 건축법에 나와 있죠. 자, 우리 분할 제한 면적입니다. 여기서 이상으로 분할한 거야. 네, 포인트는 이상입니다. 알겠죠? 이럴 때는 토지 분할은 허가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여기 한 가지 보충할 것이 우리 건축법에 나와 있죠? 자, 그럼 건축법에는 대지 분할 제한이라는 것이 있어. 그죠? 이 땅 분할을 제한시킨다. 분할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기준 제한이 있고 면적 제한이 있는데 그래서 분할 제한, 면적 제한 이거 하나 보시면 돼. 우리 건축법에는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제한이 있는데 자, 어떻게 오라겠죠, 여러분들? 60, 150, 150, 200 그리고 60 알겠죠? 자, 그 순서로 쓰시면 돼. 이게 뭐죠? 주, 상, 공, 녹,
그리고 기타 지역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은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가 분할제한 면적이야. 60제곱 미만으로 분할하지 말란 이야기고, 상업과 공업은 얼마 미만으로? 150 미만으로 분할하지 마라. 녹지지역은 200, 기타는 60이에요. 자, 이렇게 제한 면적을 두는 것은 대지가 너무 작게 쪼개져 버리면 건축물도 들어올 수 없는 대지가 되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분할하지 마라.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60, 150, 150, 260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 분할제 면적 이상으로 하는 거잖아. 이상으로 하는 것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이야기야. 이상 되는 거니까 상관없잖아. 60 이상으로 분할한 거니까. 그 밑으로 분할하면 안 되니까. 좀 알겠습니까?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상일 때는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분할제 면적 미만, 자, 우리 분할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고. 그 말 안 되지만 허가 받아는 이야기고. 이상일 때는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크게 쪼개는 것은 상관이 없어. 알겠죠? 아주 작게 분할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라. 알겠죠? 그래서 그거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5가지 외우시라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토지 분할은 우리 도시공개사업이 아닌 토지 분할이에요. 알죠? 이것은 허가를 받는 게 기본. 하지만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게 시행령이 5가지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사도, 글자로 찾으시라고. 알겠죠? 키워드로 사도 나오면 되고, 또 공용이나 공공용 나오면 되고, 또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 나오면 되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공개획 시설. 알겠죠? 시설 나오면 되고, 또 한 가지가 우리 분할제 면적 이상이에요. 이상으로 할 때는 허가 요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대지 분할제 면적은 건축법에 따르면 어떻게 있다고? 60, 150, 150, 260. 주상 공동, 나머지 지역은 다 60제곱미터예요. 알겠죠? 60제곱미터.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토지 분할 행위는 이렇게 보시고요. 자, 물건 적치입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요. 자, 물건을 쌓아놓는 건데, 자, 물건 쌓아놓는 것은 어느 지역에 나와 있죠? 녹간자라고 나와 있잖아. 녹간자에서 얼마 이상 물건 쌓아놓은 거? 1개월 이상입니다. 녹간자에서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으려면 허가를 받으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딱 나오죠, 답이. 물어볼 게 뻔하지. 자, 일반점들, 농림지역은 빠졌잖아. 그럼 농림지역에서는 허가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또 1개월 이상 쌓아놓기 때문에 1개월 미만일 때도 허가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딱 2개만 기하시면 돼. 자, 그래서 물건 적치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농림지역에서 물건 쌓는 거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녹간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알겠죠? 그렇게 보시고, 또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거기 때문에 1개월 미만 쌓아놓을 때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다. 자, 그 부분은 그렇게 하나 체킹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정리할 것은 이제 허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이 보인가요? 자, 그것도 하나 체킹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교재는 193페이지 나와 있고요. 요약집은 그 페이지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이것도 여러분 논리가 똑같은 게 뭐냐면, 자, 허가 대상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허가 대상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 자, 참고로 같이 보면 이거죠. 자,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았어.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내용이죠. 허가받은 것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때는 또 변경 허가, 또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항상 기본 논리 똑같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파트는 다 똑같아. 기본 논리는 다 똑같아. 허가받은 것을 허가받고 나서 변경을 했죠. 그러면 변경을 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당연히 원칙이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안 받으라면 이야기했죠. 허가 받을 때만 시설 설치하고 다 뜯어버린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변경을 할 때도 변경 허가를 받아라.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자, 대신 자, 항상 따라한 게 이때 변경이 경미한 거라면 변경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건 가장 공식이야, 공식. 알겠죠? 어느 법이든 똑같아. 알겠죠? 어느 법이든 가장 기본 원칙이야. 그래서 인가 받은 것도 변경할 땐 변경 인가 받는 건 맞아요. 알겠죠? 승인도 마찬가지. 승인 받은 걸 변경하려면 변경 승인 받아야 돼.
다 원칙이야. 예외적으로 경미한 것들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거기 나와 있죠? 경미한 것은 쭉 나오는데 다 못 외운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자, 경미한 것은 거기 첫 번째 뭐 나오죠? 기간 단축. 보인가요? 두 번째는 면적 축소. 자, 면적 축소는 몇 퍼센트 이내? 5%. 딱 두 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축하고 축소입니다. 기간을 줄인 거. 그 사업기간 단축 보인가요? 기간 단축하고 기억하시라고요. 사업기간 단축 나오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동그라미 1번 내용이야. 부지 면적 또는 연면적 5% 축소 보이잖아요. 다 줄여서 그냥 면적 축소야. 알겠죠? 자, 그래서 5% 범위 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인트가 단축 축소는 변경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됐나요? 다 기회가 돼요. 그러면 여기 문제는 꼭 기출되기를 그렇게 나오죠? 묶어서 나온다니까 쉽게 말해서 사업기간을 자,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기 위해서는 변경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나 자, 또는 앞에 연면적을 5% 범위 내에서 어느 면에서 축소 또는 확대 꼭 이렇게 붙여 나온다니까 자, 조심할 것. 자, 우리가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은 단축하고 축소를 허가를 요하지 않는 거야. 자, 연장이나 확대는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알겠죠? 연장 확대가 나오면 안 돼. 알겠죠? 기간의 단축이야, 단축. 기간 연장은 허가 받아야 돼요. 됐나요? 또 면적 축소기 때문에 면적 확대가 돼버리면 허가 받아야 돼. 그래서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것은 기간 단축, 사업기간 단축이에요. 또 면적, 연면적, 부지면적이니까 합해서 그냥 면적 축소 몇 퍼센트 이내? 5% 이내. 두 가지가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이지 연장이나 확대가 나오면 안 돼. 연장 확대는 허가 받아야 돼요. 예외니까 이게 원칙이고 허가 받는 건 예외니까. 알겠죠? 예외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원칙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두 가지는 그렇게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는 됐고요. 이제 바로 195쪽으로 갑니다. 허가 절차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허가 절차 내용이고요. 자, 거기 보시면 허가 신청해가지고 허가 신청 제출 보인가요?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는 문제입니다. 자, 거기 원칙 보시면 개발에 하고자 할 때는 허가 신청서 제출하고 그죠? 제출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울러서 기반서를 가는 계획서 첨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전부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근데 개발 및 관리계획 안에서는 기반 설치나 용적권 계획서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나와 있나요? 오케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개발 및 관리계획은 기반 설치를 안 하는 데잖아요. 못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획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거기는 뭐 그 정도로만 보시고요. 자, 우리 허가 기준 나옵니다. 자, 그거 하나 먼저 봐요. 자, 196쪽입니다.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나옵니다. 자,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 기준에 맞아야만 허가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허가 기준이 5가지가 나오는데 나머지 4개는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면적 기준만 하나 외우시면 됩니다. 자, 상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 4개 보이잖아요. 자, 거기 니은부터 볼까요? 니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 계획이거든. 그 방안이 이제 다 바뀌었으니까 성장관리 4개, 성장관리 계획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겠죠? 외울 필요도 없어. 밑줄도 긋지 말어. 그건 뻔한 거니까. 계획에 어긋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외울 필요도 없다는 거야. 또 디귿은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다 되겠죠? 뻔한 거. 외울 필요도 없다는 거야. 또 리을은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맞는 이야기고. 또 미음은 기본적 기반 설치나 용작보 계획이 적절해야 되겠죠? 그 기준은 안 외워도 되고 문제 나올 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것은 거기 면적 기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허가 기준은 면적이 나오죠? 자, 면적 기준을 하나 정리 좀 하시면 돼. 자, 거기 면적 기준이 나오죠? 도의적하고 도의적, 외적 보인가요? 자, 도의적에서 여러분
주상록 보인가? 이건 이렇게 보세요. 일반적 허가 기준의 면적은 주거, 상업, 녹지인데 이때 녹지는 생록하고 전옥만 나오죠. 자, 주상록 지역은 허가를 해주더라도 그 면적 기준이 얼마 미만? 1만 제곱미터 미만 여기는 알겠죠? 여기 가능할 것이고. 자, 그럼 여러분들 볼까요? 여기 보존 녹지하고 매번 물어보잖아. 우리 자보지역이죠. 자, 보존 녹지나 자보지역은 개발의 허가를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보존 녹지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잖아요. 개발행위 허가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예. 안 해줘요? 5천 미만만 가능해요. 5천 제곱미터 미만이야. 그래서 허가해줘. 해주지만 규모가 작다는 거지. 자, 보존 녹지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얼마 미만? 5천. 이게 대허가는 해줘. 소규모로 해준다는 이야기지. 5천 미만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나머지 기타는 전부 다 얼마 미만? 3만 미만입니다. 자, 뭐 기타 지역은 여러분 빼면 돼. 어디? 우리 도대체 주상 공업 빠졌네? 공업. 있죠? 관리, 농림. 알겠죠? 요 지역은 얼마 미만? 3만. 이렇게 오시라고요. 자, 우리 개발에 나갈 때 기준 면적입니다. 자, 주상록 지역은 허가를 하더라도 1만 제곱미터 미만이에요. 이건 전부 다 미만 개념입니다. 이상하면 안 돼. 왜냐하면 안 되는 걸 풀어주기 때문에 규모는 작게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 1만 미만. 보존 녹지나 자보지역도 허가해 주는데 그때 면적 기준은 5천. 보존 녹지하고 자보지역은 당연히 조금밖에 안 될 거 아니야. 5천 미만이. 자, 나머지 지역은 전부 얼마 미만? 3만 미만. 됐나요? 이렇게 숫자 좀 암기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거기는 그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뭐 둘 이상 일단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허가를 해주거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 협의심에서 한 가지만 볼까요? 여러분들 198페이지 보시면 도계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 여기는 거기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말 보이죠? 성장관리 방안은 지금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정도만 봐놓으세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일반적으로 뭐다? 도계의 심의를 거친다? 거치지 아니한다? 거치지 아니한다. 뭐 그렇게 하나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난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허가 신청하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나오죠?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 허가 받고자 우리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를 신청하겠죠. 허가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허가권자가 누구라겠죠? 시장군수. 알겠죠? 그러면 시장군수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자, 며칠 이내 처분을 하겠죠? 며칠 이내? 15일 이내. 숫자 하나 봐놓으세요. 신청이 들어오면 15일 이내입니다. 자, 이때 뭐 할 수 있죠? 허가 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불허가 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가운데 무엇도 할 수 있다. 조건부 허가를 할 수도 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실시객 인가 시설사에서 말씀드렸죠. 조건부 나오면 똑같다겠죠? 다 똑같아요. 논리가. 자, 조건부가 나오면 일단은 따라가겠죠? 자, 조건부가 나오게 되면 일단 조건부가는 가능해요. 항상 똑같아. 조건부가는 가능하다. 허용되지 않는다면 틀려.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줄 수 있다. 또 조건부 허가를 할 때는 신청자, 신청인 의견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고 뻔하지. 물어본다 했잖아. 너 조건 이행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봐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인 의견을 들어야 된다. 또 조건부가 나오면 뭘 따라하겠죠? 이행보증금. 자,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한다겠죠?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행보증금 예치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행보증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신청인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돈으로 설치하면 돼요. 이행을 하면 그 돈은 돌려준다겠죠?
반환이. 그래서 이행보증 보통 총 공사비의 20% 범위입니다. 20% 범위. 됐나요? 현금으로 예철할 수 있고 보증서로 예철할 수도 있어요. 또 이행보증 예철하면 따라가는 게 뭐라고?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 포함해서 여기는 예치한다 안 한다. 이 세 개는 여러분 무슨 법에 나오든 똑같다니까. 어디 법에 나오든 똑같아. 아까 요놈이나 이러면 전부 다 공통사항들이야. 기본. 알겠죠? 조건부, 허가, 승인 뭐 어디에 나오도 똑같아. 알겠죠? 여러분 안 배운 법에 나온 것도 다 똑같아.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조건부 치려면 신청인 의견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려야 되고. 또 조건부 부과할 때는 이행보증금 매치 문제가 항상 따라가는 거야. 알겠죠? 항상 따라가고. 또 이행보증금 매치는 국가 지자체 등은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먹튀 안 한다 했잖아. 국가가 먹튀하고 어디 가겠어? 알겠죠? 그래서 예치하지 않나. 이 세 개는 기본으로 따라가시라니까 외울 것도 없이 딱 입력해 놓으면 돼. 모든 법에 다 공통해.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부분은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볼 것이 그 인허가 의제는 일단 넘어가 버리세요. 다 못 외우니까 넘어가고. 허가 제한이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 부분입니다. 자, 그거 하나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것은 또 잘 나오는 파트죠.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시킨다는 건 뭐야? 허가를 해라 하지 말아라. 그 허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허가를 제한시키는 겁니다. 허가 제한은 보통 시장 군수가 자기가 허가 안 내줄 수도 있고 또 윗사람이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의 허가 제한인데요. 일단 제한 사유가 5가지 나오잖아요. 자, 제한 사유 5가지. 자, 그 중에 2가지는 외울 것도 없다겠죠. 상식이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래야 이제 3개를 기억하시면 되고. 자, 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자, 거기 첫 번째 나온 게 녹지나 계획관리인데 수목이 또 조수류, 우량 농지 그런 건 나오죠. 단어로만 기억하시라고요. 일반적으로들 여기는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인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수목, 나무가 그냥 울창에 자라고 있고 조수류가 뭐예요? 새나 짐승들이 알겠죠? 다람쥐 짹짹대고 있고 막 이런 거. 자, 또 우량 농지나 봐. 여기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런 데 나오면 여러분 이런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해주면 되겠다 안 되겠어? 그러지. 당연히 안 되겠지. 외울 필요 없이 뭐 수목이나 조수류 이 단어만 기억하면 돼. 뭐 그런 지역은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허가 제한받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고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문화재라든가 환경, 미관 막 나오거든. 자, 문화재 또는 환경 또는 미관 뭐 등등이 이런 것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손상되거나 또 훼손될 우려 등이 있다. 뭐 이런 지역도 허가를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외울 것도 없다는 거야. 2개 외우지 마시고 감으로 딱 기억해 주세요. 근데 허가해주면 안 될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렇게 봐두시고. 자, 또 3군데는 여러분 어떻게 외우라고 제가? 용, 지, 기. 알겠죠? 그렇게 봐도 돼요. 용, 지, 기입니다. 자, 용이 뭐죠? 용도, 지역, 또 지구, 구역 등에 지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도 자, 용도적인데 문제는 뭐죠? 자, 뭘로 인한 거? 용도적의 변경들에 의해서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걸로 예상한다는 말 표현 보인가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용도적 등의 변경 등으로 허가 기준은 대표적인 면적적 생각하시면 돼. 면적으로. 기준이 크게 달라질 걸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 표현은 이렇게만 이해를 해 놓으세요. 일단 보세요. 자, 요 지역이 공업지역이야. 공업지역.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용도 지역이 변경될 예정이야. 그래서 뭐 이런 자보 쪽으로 한다고 봅시다. 너무 심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해.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업지역 상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준다면 얼마까지 가능해? 3만까지? 3만 미만이기도 3만 안 돼. 미만은 3만이 안 들어가잖아. 그럼 29,990제곱미터까지 가능해.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허가해 준다면 3만 미만이 돼버리잖아. 근데 용도적이 바뀌어버리면 접어적이 얼마 돼야 돼? 5천 미만이 되잖아. 알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용도적이 변경이 되면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지잖아. 근데 덥석
3만 미만을 허가해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용도지역이 바뀔 거니까. 알겠죠? 용도지역 변경이 예상돼가지고 일반적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걸로 예상되는 지역이거든. 알겠죠? 그러면 3만째 덜컹했다가 접어쪽이 돼버리면 5천 미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허가를 해주라, 해주지 말아라. 그렇지. 제한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제한받는다. 또 지는 여러분 뭐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알겠죠? 여기는 왜 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하냐면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우리 건축등이나 이런 거 전부 다 개발은 전부 건축등이잖아요.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진행돼야 돼. 어디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지구단위 계획. 시장군사가 마음대로 허가해주지 말라는 이야기야. 제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자, 기는 뭐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돼. 알겠죠? 기반 설치해야 되는데 건축등만 허가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허가 제한사유가 되는 거야. 그럼 허가 안 받는, 즉 허가 제한사유는 우리 뭐 수목 조수류, 뭐 환경등 침해, 그리고 용지기 딱 기억해놓으시는 이야기예요. 자, 틀리게 한번 잘 물어보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오잖아요. 근데 꼭 옆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따라가는 게 뭐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나오잖아.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의 허가 제한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없잖아. 용지, 기지, 용지, 개가 아니잖아. 알겠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허가 제한적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허가 제한된 지역은 5가지란 이야기예요. 여기는 허가를 내주지 말란 이야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때는 자, 도계의 심의 거쳐야 안 거쳐야 돼? 허가 제한시키는 건데 한마디로 제한시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의미가 있거든. 알겠죠?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시장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도계의 심의를 거쳐야 안 거쳐야 돼? 고치는 거야. 그리고 제한받는 것은 우리 국민 입장에 볼 때는 못하게 하는 거잖아. 제 말 알겠어요?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것은 심의 거쳐야 돼. 혼자 독단 결정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도계의 심의를 거칩니다. 또 요 기간은 몇 년 이내 기간 동안? 3년 이내 기간입니다. 3년 이내 기간 동안 가지고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용지기를 쓰는 이유가 이게 뭐라 했죠? 자, 5가지 제한 사유 중에 용지기는 요 3개만입니다. 여기는 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간만 연장하는 거예요. 원래는 3년 이내잖아요. 그죠? 근데 2개는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연장은 자, 연장할 때는 도계의 심의를 거친다, 안 거친다? 잘 나와요. 여기 심의 거칠 필요 없어. 왜? 기간만 늘리는 거잖아. 우리가 제한할 때는 심의 거치잖아. 그래서 3년 뭐 이내니까 뭐 3년 정했다고 봅시다. 3년 정했어. 그런데 이건 기간을 늘린 거잖아. 기간만 늘리는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꼭 심의 거쳐다고 잘 나와. 자, 그리고 연장 기간은 1회 하나야. 딱 한 번. 2년 이내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어. 알겠죠? 딱 한 번밖에 연장 못해. 1회 하나에 몇 년 이내? 2년 이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용지기는 즉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최대 기간, 최장 기간은 몇 년 이내야? 최장 5년 이내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꼭 물어보는 게 요 두 놈 가지고 둘 중에 하나 써가지고 요 놈은 최장 5년 이내 제한할 수 있다. OX? X. 여기는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길게 봐야 3년 이내야. 그렇죠? 용지기만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5년 이내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리했어요? 오케이,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개발행위는 허가를 제한시킬 수 있다는 거죠.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다. 딱 보니까 느낌이 안 내줄 지역들이야. 자, 1번은 뭐라고? 한마디로 우리 수목 조수류 아주 경치 풍경 좋은데 다 깎아버리면 안 되겠죠? 허가를 못 내준다. 허가 안 내준다는 이야기야. 또 두 번째도 문화재나 환경, 미관 등이 훼손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으면 안 되겠죠? 허가를 안 내준다.
자, 그리고 용지기인데 용이 뭐라고? 아까 있죠. 용도직이 바뀌어버리면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걸로 예상된다겠죠? 그죠? 아까 말했죠. 공업적인데 자보적으로 바뀌어버리면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크게. 그런 지역은 허가를 해주지 마라. 그런 이야기고. 지는 뭐라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알겠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일정한 행위들은 다 뭘로 정한다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한다. 계획에서 해야지 시장군수 마음대로 허가해주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허가 제한 사유. 자, 기는 뭐라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면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돼. 도로 같은 거 설치해야 되는데 개발행위, 건축 같은 거 허가해주면 돼, 안 돼? 하지 말란 이야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5가지는 허가 제한 사유입니다. 뭐 허가를 제한할 때는 덕의 심의를 거치라고 거치지 말라고. 심의 거칩니다. 기간은 몇 년 이내? 3년 이내입니다. 대신 용지기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연장할 때는 덕의 심의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쳐. 연장은 상관없어. 기간만 늘리는 거니까. 심의 안 거칩니다. 꼭 심의 거쳐서 하고 잘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연장할 때는 심의 안 거칩니다. 자, 연장 기간은 1회 딱 한 번 2년 이내입니다. 연장할 수 있어. 그래서 용지기는 최장 몇 년 이내까지 제한할 수 있다? 5년 이내까지. 최장. 대신 위에 2개는 최장 3년 이내. 그래서 잘 나오니까 그렇게 체킹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허가 부분은 됐고요. 자, 뒤에 성장관리 방안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기본서 가지신 분은 성장관리 방안 지금 다 내용이 바뀌었어. 기본으로 요약집 가시면 요약집으로 좀 보시면 돼. 알겠죠? 요약집 부분 나와 있고요.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표현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 이것만 좀 봐두시면 돼. 자, 지난번에 개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 자,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것은 계획이 아니란 이야기인데 지금은 성장관리 계획으로 용어로 다 바뀌고 내용도 보충이 됐거든. 알겠죠? 그래서 그 요약집에는 다 바꿔서 해놨으니까 그냥 기본도는 다 그건 지워버리면 돼. 볼 필요 없어. 기본도로. 어차피 기본도 안 볼 거잖아. 기본도 안 볼 거죠? 언제 이거 더 볼 거야. 보려고 꿈도 끼지 말어. 꼭 고집스럽게 보신 분도 있더라. 보지 말아기도. 이걸 어떻게 정리하려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어차피 요약집을 정리할 것이고 그 정리가 좀 숙성이 되면 나중에 양을 더 줄일 거니까 알겠죠? 기본선 이해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뭐 1년 한 바퀴 돌린 단전 지금 다 요약집 들어간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고만 좀 틀리긴 한데 우리는 기본 3바퀴 더 돌리라고 해서 지금 더 돌리고 있어 지금. 근데 어차피 핵심은 양을 줄여봐야 되니까. 알겠죠? 근데 이해 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보라는 의미지 그걸로 애우고 공부하고 그러지 말아요. 알겠죠? 고집스럽게 꼭 어디 3년 전인가? 3년 전인데 뭐 학원에서 그 아주머니 보지 말아도 마지막 10월달까지 기본도 자기는 이게 익숙하다고 보대. 결론이 뭘로 났겠어? 아, 떨어지지. 그걸 어떻게 정리하냐고. 양 많은 것을. 그냥 본인 기분 탓이지. 기분에 보면 든든해 보이잖아. 또 이거 정리 다 해놨다고. 근데 이거 어떻게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볼 때 되면 하루에 막 몇 시간 만에 공법을 돌려야 돼. 반복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시험 볼 때는 계속 돌리는 거야. 시험에 일주일, 2주일 남겨두고는 뭐 하루에 2-3과목씩 돌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이걸로 돌려, 기본도로. 알겠죠? 그거 볼기 힘들어.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요약집을 이제 곧 가지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정리하시고 요약집도 많다 싶으면 이제 어느 정도 돼 있으면 나중에 양을 더 줄일 거예요. 이제 한 4, 50표 줄 건데 그것을 줄인다는 것은 좀 돼 있을 때 보는 거야. 요약집들은 바로 못 보는 게 아니라 기본도를 한두 번 더 봐놔서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다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괜히 모든 학원들이 커리큘럼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어느 정도 이런 게 있다 정도 이렇게 이해 개념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은 또 우리 필수사에서 요약 정리를 하고 물론 요약집은 더 빠진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100% 다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다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릴 건 버리고. 알겠죠? 그리고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책에 안 나온 거, 교재 안 나오는 거, 법에 없는 거, 제가 설명 안 한 거 일단 신경 쓰지 말어. 알겠죠? 근데 꼭 사례를 만들어. 이러면 어쩔 거냐고 막 만들고 그렇게 파고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알겠죠? 그거는 학문적으로 공부하려면 따로 남어. 제가 가르칠 수 있어.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론 판례까지 다 봐야 되고 전부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필요 없어. 일단 주어진 것, 수업 시간 한 것. 알겠죠? 제가 다른 것 욕심부지 말하겠어.
그날 수업 한 거라도 철저하게 내 걸 만들으라고. 알겠죠? 그것도 못하면서 양 늘리지 마세요. 아마 모의고사 보면 또 그럴 거야. 뭐 안 배운 건 나왔다, 모르는 건 나왔다, 혼자 쫄아가지고 또 막 찾아보고 그러지 마라. 안 배운 것은 버려 그냥. 알겠죠? 나중에 이제 하나씩 추가를 해줄 거니까. 근데 다 추가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공부 다 공부해서 100% 해갖고 100점 맞을 거예요? 아 진짜 말해봐. 100점 맞을 좀 남으라니까. 알겠죠? 그럼 별도 공부가 들어가야 돼. 지금 알겠죠? 그리고 100점 맞으려면 최소한 여러분이 법의 기초 지식은 다 깔리고 있어야 되고 기타 관련 법들도 알고 있어야지 맞을 수 있어. 알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나오냐고. 이해 자체가 안 되는데. 무조건 외운다고? 한번 외워봐 800페이지. 외워지는가? 답이 안 나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험도 100점 맞아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겠죠?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시험은 다른 거 말고 욕심 다 비우고 욕심은 공법 70점 넘기면 좋겠지만 60점만 넘기면 되는 거야. 60점은 여러분 이야기죠. 거의 절반 가까이 틀리는 거야. 아 그러잖아요. 50점에서 좀 4개 더 맞은 거니까. 그래도 합격할 수 있는 게 우리 시험이라니까. 이게 절반 정도 틀리면 얼마나 시험 많이 틀렸겠어. 그럼 생각해봐. 거의 보통 50점대 깔고 있거든. 합격해도 공법 보통 50점대 나와서 합격해. 52.5 뭐 이런 식으로. 좀 잘 보신 분은 잘 본 사람이 있고. 그럼 한 50점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봐. 시험 얼마나 많이 틀리고 있겠어. 40문제 중에 다 틀리고 있다는 얘기잖아. 제 말 알겠어요? 수준이 그 정도야. 그것도 열심히 한 사람들 이야기고. 공부 안 하면 다 가락이야, 가락. 알겠죠? 30점대 깔고 있고. 원래 그래, 시험이. 우리 시험만 그런 게 아니라, 공법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것은 뭐 마찬가지. 여러분 공부 안 하고 민법 뭐 점수 잘 나올 것 같아? 아, 잘 나와? 택도 없는 소리? 알겠죠? 점수 안 나와, 공부 안 하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50점대 나오기 힘들어. 대신 이제 여러분이 1차 동차하신 분은 항상 1차 중요하니까 민법 결론을 많이 보잖아. 그죠? 많이 보니까 점수 더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요? 공법도 많이 봐봐. 점수 잘 나와. 근데 많이 안 봐. 왜? 민법 결론 바쁘다고. 또 2차는 중개사법 점수 받기 싫고 중개사법 한다고. 그래서 공자 2개 들어간 것은 자꾸 뒤로 밀어. 안 봐. 그리고 맨 어렵다는 소리 하고 있고. 그죠? 답이 없는 거야. 답이 없어.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알겠죠? 똑같이 수업하고 더 열심히 하고 막 그래도 항상 밀어 뒤로. 공시대법도 공부 별로 안 하잖아. 솔직히 말해봐. 등기 어렵다고 난리지? 안 봐도 훤해. 항상 초점이 민법 결론을 더 펴야 되니까 1차니까. 그건 죽으나 사나 할 것이고. 2차 과목제는 중개사법 맞아. 전략은 맞아. 중개사법 점수 많이 맞아놓으면 돼. 알겠죠? 그리고 공공 2개는 명가락 하자. 50점 때만 깔자. 중개사법 8점 맞자. 뭐 그러면 합격을 할 수 있어. 계산대로만 되면. 오케이? 괜찮아. 근데 그것도 50점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50점은 그냥 하면 나와? 택도 없어 50점 나려면. 알겠죠? 여러분 모의고사 보고 아마 이번 3월달이나 4월달 모의고사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물론 어렵다 싶다는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어려운 거 쉬운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하고 주관점 느끼는 건 틀려. 아무리 어렵게 나도 내가 알면 쉬운 것이고 아무리 쉽게 넣으면 뭐해? 내가 모르는데. 알겠죠? 그러면 어려운 것이야. 주관적인 것이고. 근데 일반적 객관적 난이도는 보통 초창기 모의고사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내거든. 알겠죠? 저희들 또 의뢰 들어오면 초창기 때 낼 때하고 또 뭐 7월달 낼 때하고 다 문제 수준이 좀 틀려. 알겠죠? 근데 어차피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고 대신 아무리 쉽게 내도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이번 모의고사도 30점대 못 맞는 사람도 많을 거야. 공법만 놓고 볼 때. 공부 안 하고는 안 나와 점수가. 그죠? 보면 본 것만 같아. 들어봤는데 성장 뭐 있는데 알겠죠? 들어는 봤어. 답을 고르지를 못해. 알겠죠? 그래서 일정한 특징 잡고 암기도 하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어요? 그 이야기를 1년 내만 하고 있어 제가.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어렵고 쉽거나 똑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어차피 이거 안 외우고는 답이 나오겠어요? 시험 나오면 이것도 한 2번 기출했는데 1만 5천 뭐 이런 것도 안 외우고 어떻게 문제 푸냐고. 알겠죠? 뻔한 것들. 그죠? 아까 말한 거 다 지금 문제 산 것들이에요. 조건부가 이행부 중 나오면 국가자치에 예차지 않는다. 또 허가자 할 때 몇 년이네? 3년.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거친다. 다 나온 것들이야. 알겠죠? 근데 뭐 모르고 있으면 풀 수가 없잖아. 뭐가 안 거친다 했는데만 하고 있어. 그죠?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연장 기간은 2년이네. 최장 5년이네. 3년에다가 2년 더하면 5년이잖아. 알겠죠? 그게 다 나왔던 기출 지문들이야. 알겠죠? 또 그만큼 문제가 나오고. 대신 이제 우리 문제는 지문이 다 문제 보면 알잖아. 지문이 막 2줄, 3줄 나오죠? 그걸 다 읽지 말아겠어. 단어로 찾는 연습을 자꾸 하시라겠어. 읽지 말아. 읽는 순간 여러분은 지문에 빠져. 지문이 길면
나중에 문제풀 때 제가 매번 강조하고 그때 연습시키겠습니다만은 지문이 막 세 줄 나오잖아. 그럼 문제도 한 두 줄, 세 줄 돼. 알겠죠? 그럼 문제는 뭘 물어본지를 못 찾고 있어. 그러고 나서 쭉쭉 읽다가 다 잊어먹어. 그러니까 다시 또 앞에 읽다 하다가 나중에 찍어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야 그런 것은. 알겠죠? 문제가 딱 뜨면 물어보는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야. 알겠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나오면 지정 대상을 물어봤는지 그럼 머릿속에 딱 의문적 지정을 딱 생각해야지. 그리고 나서 지문 딱 뜨면 단어 몇 개 딱 찾아가지고 바로 찾아내야 돼. 그렇지 않고 쭉 읽다 보면 보나마나 여러분들 국어로 풀고 있죠. 국어로. 알겠죠? 문장이 좀 어색한데? 막 이러고 있고. 그 문제 푸는 거야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단어만 기본으로 잡아두죠. 왜냐면 문제 바꿀 때 객관식 그 단어를 바꾸는 거지. 쉽게 말해서 시장군수대 구추장 집어넣거나. 알겠죠? 또 예를 들어서 뭐 20%인데 10% 했거나 또 하여야 되는데 할 수 있다든가 뭐 나올 때가 정해져 있어. 나머지를 바꾸지는 않잖아. 알겠죠? 또 우리 정적수 나오면 와나 미시나 또는 나왔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 잘 기억해서 찾아내시면 돼. 알겠죠? 그리고 그걸 찾아내야지 지문기획을 다 읽다 보면은 분명히 빠진다니까. 내가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입주의 최소기획에서 여러분 입주의 최소기획 지정 대상 지역 기억나죠? 입주기재 최소기획 지정 대상 기억나요? 우리가 이럴 때 도심, 부도심 이것만 했잖아. 생활권 중심, 도심만 찾아야겠잖아. 근데 그 지문 보면 그렇게 나와. 일반적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적 기획에 나와. 지문은. 알겠어요? 그럼 보나마나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왜 나와 있지? 이런 걸 생각했고 틀렸다고 생각한다니까. 거기는 포인트가 기본계획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심, 부도심 이걸 찾으시면 돼. 알겠죠? 기본계획이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디? 본 김에, 약간 흥분한 김에. 그 입주의 최소계획을 잠깐 한번 보면, 봐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다 보면,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문제 나오는 거 풀고 있나요? 푸는 것도 습관을 잘 들이세요. 문제 푸는 게 습관이야, 습관. 그래서 처음에 딱 풀 때, 딱 문제 파악하고 딱딱 풀어가는 그 습관을 못 잡으면 함정에 다 빠지게 돼 있어. 그래서, 영도구역이 요약집은 48페이지고 기본서는 140 몇 페이지죠? 140페이지인가? 한번 봐봐. 그 참고로 한번 말씀드릴게. 그 140페이지 보면 입시 세우 지정되는 거 보이잖아요. 보인가요? 그럼 그 1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적이라는 표현 보이잖아. 알겠죠? 그러면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하냐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한다는 또 기억을 하고 있어. 그건 알잖아. 근데 거기 써지기를 뭐라고 써있어? 도시군 기본 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적이란 말 보인가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도심, 부도심만 내가 암기시켜. 도심만 기억하라고 했잖아. 도심. 기억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지 최소를 정하는 번화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도심, 역, 터미널. 기억나죠? 세계 1km 다 기억나잖아. 그 단어로 기억 찾으시면 되는데 이게 뜨니까 기본계획 틀렸다고 딱 생각해. 관리계획이야 이러고 있어. 왜 읽냐고 이것도 읽지 말라니까. 알겠죠? 기본계획 맞아. 뭔 말이야 이게. 입주의 최소계획을 결정하는 거야 기본계획이. 결정해야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이라고 했잖아. 기본계획이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적을 정하는 계획이야. 알겠어요? 그것까지는 보통 기본계획 내용을 제가 수업을 안 했거든. 외우지는 말하겠잖아. 또 하긴 그럼. 보시면 기본계획은 다 보면 이게 100% 공부하려면 다 찾아보면 나오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근데 요 질문도 하신 분이 한 명도 없어. 딱 3년 동안 딱 한 분 질문에서 한 분. 그분은 빨리 합격했어. 이 정도 파갈 정도면 빨리 합격하실 분들이야. 나머지 3년 동안에 아무도 질문 안 해. 모르고 그냥 넘어가 그냥. 그다음 문제 나오면 혼자 착각해서 기본계획 틀렸네. 관리계획 왜 틀린지도 몰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아까도 얘기했죠. 건폐 용적률도 우리 지구단위에서 152이면 그냥 그렇게만 외우고 있다니까. 그래서 아까 문제 뜨면 그냥 152이 답이라고 표현해 본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종 일반 주거적인데 건폐율 최대 절마 지구단위에서 지정되면 그럼 건폐율 152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150, 200 나오니까 정답이라고 딱 동그라미 쳐버려. 그러니까 다 틀리지. 제 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게 공부해서 문제 어떻게 푸냐고. 그러고는 무슨 점수가 나오겠어. 맞을 수 있는 것도 다 틀려버리는데. 그죠? 어디 기본계획 내용만 잠깐 봐드릴게.
거기 몇 페이지 있냐면 보세요. 이렇게 콜라면 다 해야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 기본계획 내용이 기본서 가지신 분들은 몇 페이지에 나오죠? 여기 있네. 53페이지 보면 요약집에서 써져 있을 거야. 기본계획 내용 보이잖아. 거기 보면 53페이지 보시면 그 2번에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상 보인가요? 기본계획으로서 생활권 설정을 하거든. 그 생활권 설정이라는 것이 생활권 중심적이든 그런 걸 정하는 게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거야. 알겠죠? 당연히 입지 최소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관리계획을 하는 게 맞잖아. 근데 여기는 봐봐. 이게 지금 뭐예요? 입주의 최소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물어보는 거잖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죠? 도심, 부도심이 있는데 지정하는 것이고, 이런 도심부 생활권 중심지역은 기본계획에서 지정하는 도심부도 생활권 중심지역은 이야기야. 관리를 결정한다는 말이 아니고. 근데 기본계획 들어가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문제 그때 다 읽다 보면 이런 함정에 빠져. 알겠죠? 그래서 뭘만 찾으라겠죠? 도심, 부도심만 생각하면 돼. 그런 문제 바로 풀려. 앞에 다 읽다 보면 무조건 이거는 자기 또 함정에 빠져. 기본계획이다? 관리계획인데? 요렇게 생각하고 있어. 알겠어요? 입주의 최소계획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관리를 하는 거 맞잖아. 그러면 구역을 어디에 지정할 거냐? 대상 지역이잖아. 이런 지역에다가 지정한다니까? 알겠죠? 그 지역, 도심, 부도심 지역에 하는데 도심, 부도심이나 중심 지역은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거야. 방금 내가 찾아드렸잖아. 생활권 설정에 관한 것은 기본계획에서 정하니까. 됐나요? 그런 취지예요. 자, 어쨌든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이제 그 성장관리 계획 구역하고 성장관리 계획은 최소화시켜서 일단 말씀하고 요약집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자, 보시면 의미만 잠깐 설명드리면 그 정도만 일단 정리하고 계획 내용이나 뭐 구역적인 특성들은 다음 주에 요약집 보면서 할게요. 자, 먼저 의미를 보시라겠죠? 자, 또 요것도 제가 말씀드려서 일단 우리가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했던 것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성장관리 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거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뭐라고? 성장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구단위 계획도 구역을 먼저 하고 이것도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서 수립하는 계획이 뭐라고? 성장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정한다 나와있죠?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대신 요놈은 우리 관리계획 결정사항이다 아니다? 응? 우리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나오잖아. 도심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죠? 관리계획 내용 정도를 모르고 있으면 또 접근도 안 되거든. 도심관리계획 결정사항 용용용 기억나죠? 그 성장관리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관리 결정사항은 그냥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것이에요. 알겠어요? 관리 결정사항 아닙니다. 성장관리 계획구역 지정하고 성장관리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개념 자체는 이렇게 하라겠잖아. 자, 성장관리가 뭐예요? 성장할 것을 뭐 하겠다? 관리. 간단해. 개념을 그대로 국어 그대로 풀어. 이제 요거는 국어 그대로 하시면 돼. 성장한단 말이 뭐라겠어요? 여기는 우리 부동산은 성장은 개발이잖아. 알겠죠? 성장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죠. 알겠죠? 한마디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야. 알겠죠? 성장이니까. 그럼 그것을 뭐 하겠다? 관리하겠다. 관리하려면 그냥의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는 구역이고 그때 세우는 계획이 뭐야? 성장관리 계획이고. 알겠죠? 개발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면 스포츠 그 스타들도 개발 가능성이 있으면 관리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제 선수를 육성하려면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논리야. 개발 가능성이 있다면 관리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그것을 개발을 하게끔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개발 가능성이 있어야지 성장이라는 말 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지역에다가 구역을 지정하는 거야.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다가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고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관리하려면 계획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고 그 계획이 뭐라고? 성장관리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야. 그 구역은 지역이니까. 알겠죠? 구역을 지정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이 여러분 어디 하겠어요 제가? 주상공 지역은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주상공은 개발 가능성이 아니라 퇴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야. 이미 개발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죠?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키가 큰다고 안 큰다고. 여러분 지금 키 크게 관리할 군번이 아니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주상공적을 뺀 지역이야. 주상공 빼면 어디? 녹관, 농자 여기에 지정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녹관, 농자에 지정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주상공이 들어가면 틀려. 주상공 지역은 성장관리 계획구역 지정할 이유가 없어. 거기는 개발 가능성이 아니라 주상공 지역은 퇴화될 가능성밖에 없어. 이미 개발됐으니까. 지금 알겠어요? 포인트하고 개념만 정확히 잡아놓으시라고 일단 우리 구역 지정의 특징이나 계획 내용은 다음에 하더라도 일단 이게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작년까지 그냥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계획도 아니고 약간 정확히 정비가 안 된 상태인데 지난번 개정되면서 이걸 정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그다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알겠죠? 성장관리는 계획이라는 것은 뭐다? 개발 가능성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야.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개발 가능성 있는 구역은 어디라고? 녹관, 농자입니다. 녹지, 관리, 농림, 잡어도 가능해요. 잡어도 개발은 될 수 있어. 가능성 있는 거니까. 개발하겠다 안 하겠다 떠나서. 됐나요? 그 주상공이 들어가면 틀리다는 거.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지정할 대상지역이 아니올시다. 됐나요? 일단 포인트 잡으시고. 이제 개념은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관리를 결정할 상이라고 아니라고. 관리 내용이 아니라니까. 그냥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거야. 시장군수가. 알겠죠?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은 관리계획 내용이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관리를 결정하지만 요놈은 관리 결정사항이 아니올시다. 그렇게만 봐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 포인트는 가장 큰 포인트는 요것부터 잡으세요. 주상공지역 나오면 틀려. 됐나요? 이제 나머지 계획의 내용이나 구역 지정의 특징들은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서 올탈할 거니까 일단 개념이라도 정확히 잡아놓으세요. 지금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용어는 지금 사라졌어.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거기는 그 정도 봐두시고 갈 거예요. 자, 이제 209페이지 개발 밀도하고 기반적 부담구역 있죠? 오케이. 10분 쉬었다가 갑시다.